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질문 해주세요. 그럼요. 사실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트레이트는 타고나는 거고 이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오늘 강의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뉴트로티시즘 같은 그런 행동이 보이면 이게 트레이트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행동인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분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그걸 이제 변할 수 있냐 변할 수 없느냐를 일단 통계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측정을 할 때요. 측정을 할 때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한 번을 측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레인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을 측정했을 때 이 값이 나와. 한 번을 측정했을 때 이 값이 나와. 한 번을 측정했을 때 이 값이 나와. 라고 할 때 얘들이 만약에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얘는 뭐예요? 사실 같은 값이야. 그렇죠? 오차 범위 바깥에 있어야지 얘가 다른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분파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측정을 하는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100번, 뭐 1000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계속 그 값을 지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할 때랑 10년 뒤에 할 때랑 아니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봐. 이걸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값이 항상 이 안에서 찍혀. 이 안에까지 찍힌다고 한다면 뭐예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통계적인 표현은 뭐냐면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은 변하잖아. 그럼 어때요? 계속 한 값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통계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화는요. 이것은 변화한다고 유효한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은 어때요? 변할 수 있는 그 체인지업으로 레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Q 100에 가는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지능은 기본적으로 유전이니까 IQ 100이에요. 얘가 지능 개발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IQ 150이 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1시그마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1시그마 15점이에요. 115, 85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5점이죠. 자,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이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거든. 이건 뭐야?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100에서 115의 이 변화가 작아요, 커요?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 정도 변화는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꽤 괜찮은 거야. 꽤 괜찮은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100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계속 100에 머무르는 애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애들? 그로스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은 진짜 좋은 개념이에요. 성장 마인드셋 있잖아요. 캐롤 드웨이에 의한 성장 마인드셋은 정말 좋은 개념이에요. 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리고 뭐야? 내 걸 보는 거야. 내 스틸을 보는 거야. 내 성취성을 보는 거야. 거기에서는 앤젤라 더버스에 의한 그릿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릿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릿은 사실은 C하고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릿이 아주 새롭게 나오는 엄청난 개념이다. 이건 좀 과하다. 하지만 C가 변하지 않냐? 아니다. C도 만약에 내가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의 변화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걸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평생 그 특성이냐? 아니죠. 내가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는 좀 되시죠?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아니다. 그 변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존재하고 그 변화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요. 반영이 돼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조직에서 어떤 특히나 뉴로티시즘이나 앞으로 이제 학습하게 될 그 다크 사이드에 관련 트레이트 있잖아요. 이런 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고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키냐. 이건 뭘로 조정해야 돼요? 뭘로 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이죠. 이게 시츄에이션 스트란스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섹슈얼 허러스먼트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 정도는 우리 활용을 해야지 뭐. 술 먹다 보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CEO가 하고 있어.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다크 트레이트 중에서 뭐? 이게 막 튀어나오겠죠. 얼마든지 튀어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확고해, 우리의 조직 문화는 확고해. 뭐? 이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우리 조직에서 두 번 다시 리더로서의 기회가 없어. 한 번의 어떤 행위라든가 한 번의 말이. 이게 우리가 되게 명확해요. 그러면 개인의 다크 트레이트가 있다는 그래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건 조직 문화나 조직 시스템이나 HR 시스템에서 그 영역을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어요. 개인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 나의 다크를 구성원들이, 물론 이건 다크는 작아진다는 의미가 없어요. 셀프 레이팅은 거의 의미가 없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거 내가 진단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MBTI 맹점, MBTI는 뭘 측정한다? 선호를 측정한다. 근데 우리가 다크를 선호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자가 진단하게 되면 뭐가 안 나와요? 내 다크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크는요, 기본적으로 어워드, 상향평가예요. 상향평가를 해요. 상향평가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셀프 어웨어니스가 돼요. 뭔가를 우리가 레귤레이션, 조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인식이 먼저가 선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웨어니스를 해야지 그다음에 레귤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한. 그걸 누가 제공해줘요? HR에서 그런 데벨먼트라든가 다크사이드라든가 이걸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진단의 결과를 우리가 공유한다. 그걸 리더한테 그걸 알려준다. 라는 그 행위. 그 행위 자체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레귤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비헤이비어를 조직 내에서나 개인이 원하는데 근데 트레이트이 그 평소에 또는 상황에 따른 그 비헤이비어를 결정짓는다. 네. 대부분은. 네. 그런데 그 트레이트를 조정할 수가 있다. 예. 아니, 트레이트이 아니고 비헤이비어를 그 트레이트에 상관없이 또는 트레이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헤이비어를 우리는 조정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시츄에이션에 레귤레이션이라는 도구를 시츄에이션도 있고요. 있고 셀프 레귤레이션도 있어요. 셀프 레귤레이션도 네. 있고요. 네. 그런데 대전제는 또 말씀하신 셀프 어웨어니스잖아요. 네.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절을 하려면 네. 내 상태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과외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지 내가 조절할 명분이 생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웨어니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결국은 자기가 그런 어웨어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럼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웨어니스가 안 되는 리더들은 뭐냐면 이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해요? 결과를 다 보여주지만 이거 내 얘기야. 이렇게 인정을 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한테 이런 어두운 측면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나도 굳이 무실까요? 나도 잘 몰랐지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라고 수용하면 참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앵거. 야 누구야 씨 어떤 놈이야? 처음에는 사실 shock 이라고 하는 S 반응. 그 다음은 앵거. 그 다음 rejection. 이게 이제 이 절차적으로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HR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HR이 어떤 진단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냥 당신 팀에서 당신은 진단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HR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되게 극단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self awareness로 그 어떤 도구로 어떤 머티리얼을 예를 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애들을 잡을 용도로 내가 호난이 되는 호난 명탐정 호난 그래서 야 누구야 씨 이렇게 응답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우리 투명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최악이 되는 거죠. 최악이 되면 그래서 HR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질문에 답이 되신 건지 모르겠네. 이게 네. 그래서 HR이 되게 섬세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네. 이게 어떤 목표이고, 어떤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혹시 여기에 대한 뭔가 좀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런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가 추가적인 인터벤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 우리를 찾아와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터벤션과 이런 해석들을 당신들한테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누가 현재 수피리어하고 인피리어하고 이걸 리더십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왜? 이건 이밸루에이션이 아니라 어세스먼트다. 이게 만약 이밸루에이션이면요, 그냥 찍으면 돼. 야, 너 D야. 너는 이제 리더 자격 없어. 근데 이건 어세스먼트란 말이에요. 어세스먼트야. 어세스먼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게 HR이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HR은 많이 알아야 돼요. 전문가가 돼요. 아까 질문하신 게 근데 트레이트이 사람마다 다른데 결국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들 보통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저 정규공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은 이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답이 충분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자,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 범위 내에서 내가 개인의 마인드셋이나 주변의 기대나 아니면 소셜 서포트, 뭐 이런 지지나 지원, 혹은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은요, 조직 내 다양한 요인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변화의 범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좀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시 Y 이론도 우리 매슬로우와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자들이잖아요. 인간은 변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인드는 우리 이 철학은요, 심리학의 기본 철학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항상 낙인 찍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걸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니다. 뇌 경화성, 뇌 가소성 이게 들어가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결국 뇌 가소성. 그러니까 뇌 가소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도요. 그 가소성의 범위가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무한대는 아니에요. 가소성은 이미 증명된 그건 가소성이 맞습니다. 예. 가소성이 맞고요. 그건 뇌과학자들이 이런 아시다시피 이게 뉴런의 구조를 살피면서 뉴런이 이렇게 축색돌기, 수상돌기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다른 뉴런과 연결됐죠. 근데 그 경로가 계속 가는 경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 방향으로 그 머리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 두뇌를 계속 단련시키게 되면 그 경로 자체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미엘린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감싸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경로들이 자연스럽게 그 경로로 가요. 뭔가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오르구나. 뭔가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답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경로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은 이미 뇌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건 경화성이냐 가소성이냐? 가소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소성의 범위가 무한대냐? 그렇진 않습니다.